안녕하십니까. 상권분석 2장 입지 선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입지별 유형을 들어가기 전에 골목 상권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어떤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온라인과 로컬이라고 하는 동네 상권이 상당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동네 상권 이야기를 잠깐 하고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즘 동네 상권 중에서 익선동하고 을지로 상권이 이제 음, 상당히 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이 동네를 한번 서울 익선동하고 을지로 상권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시장조사 차원에서 한번 가볼 만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골목상권이 부상하게 되는데 요즘에 어떤 갑작스럽게 부상한 건 아니고 2000년대 중반에 서울에 이제 홍대가 좀 초시고 어떤 가로수길이라든지 이태원, 삼청동 이런 부분이 이제 전주 한옥마을로 시작해서 경주의 황리단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업종 중심으로 주택가나 근린상가에 형성된 상권인데 이런 상권들이 독창성을 각 특별하게 어떤 각 지역에서 독창성이나 전문성, 개성, 어떤 특별함을 추구해서 젊은 층들이 되게 호응이 좋은데 이러한 어떤 골목상권이 성공하는 어떤 조건을 본다면 볼거리가 좀 있는 사건들이 좀 뜨더라. 그 다음에 문화가 좀 겸비됐다든지, 물론 이제 전철이 좀 발달됐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접근성과 임대료, 그 다음에 처음 가게가 어떤 걸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가게가 좀, 이렇게 있다든지, 뭐, 그러던 측면에서 공리단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응? 공릉 옛날 그 철도를 갖다가 구간에 지금 현재 공릉동에 공리단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이 좀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뉴스를 네이버 검색에 해보면 공리단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 아주 많이 저널리 알려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어떤 공릉동의 공리단길이라고 가까운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요즘에 코로나에 의해서 온라인이 좀 부상하고 두 번째는 완전 동네 상권이 좀 뜨고 있다. 이런 개념 정도는 우리가 상권 분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입지를 하게 되네. 지역 공간 구조, 지역 구조, 아니, 집 표면이 어떤 구성된 건데, 이걸 집 표면 구조, 만약 예를 들자면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이 기둥, 벽, 지붕, 이런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집을 이루듯이 어떠한 지역 구조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결합 관계에 있는 어떤 통합체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주택이 이렇게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주택이라고 하는 전체의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듯, 어? 어떤, 어떤 복수의 부분 지역들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지역 구조를 형성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도시의 어떤 지역 구조를 보면 도시 내부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주택지역, 업무지역 등이 하나에 모여서 어떤 도시 지역 구조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지역, 업무지역들이 모여서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설명하는 거고, 도시 지역의 지역 구조와 공간 구조를 설명하자면 지역 구조는 도시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열 상태 또는 배열 양식을 의미하는 거고, 공간 구조는 배열 및 공간 이치뿐만 아니라 패턴, 거리 형태 등과 같이 기하학적인 특징을 포함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것은 도시는 이렇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지역, 업무지역 등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어떤 도시 내부를 형성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의 지역 분화와 지역 구조 중에서 기능적 지역 분화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분화가 된다는 거죠. 상업지역, 주택지역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도시 기능의 집중과 분산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돼요. 도시가 좀 집중화된다는 건 도심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것도 분산된다는 건 또 외곽으로 분산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까지는 도심 위주로만 발달되는데 1990년대 되면서 어떤 일산이라든지 분당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매각에 분산하는 이송도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제2 이송도시, 제3 어떤 수도권에 이런 도시들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90년대 상황은 뭐 역사적으로 요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어떤 서울만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수도권으로 이렇게 서울이 광역화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집중과 분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좀 이해하면 좋겠다. 도시 내부의 지역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 건 동심원 이론이라고 한다는데 어떤 이제 뭐 미국에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가 서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하고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성장과 확대 과정은 어떤 그 집중된 부분 또 분산화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일부 지역이 집중 또는 분산 체제로 재편된다. 도시라는 것은. 내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어려운 뭐 지역 구조, 공간 구조, 뭐 지역 구조의 지역 구조, 공간 구조, 뭐 도시 발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공간 균배 원래 상점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상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점들이 몰려 있는데 어떠한 부분으로 몰려 있느냐면 네 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집십성이라 집십성, 그다음에 집재성, 두 번째, 세 번째는 산재성, 네 번째는 국부적 집중성. 그러니까 어떤 상업시설이 발달하는데 또 그 도시 지역에서 어떤 도시가 분산도 되고 집중화도 되고 어떤 도시가 발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발달하면서 상점들, 어떤 상업시설들이 모이고 어떤 배치하는 어떤 원리가 다른 이론으로도 설명되지만 이 네 가지 점포의
공간 균배 원리에 의한 상점을 분류해 보면 집식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집성 점포라고 하는 것은 집집성 점포라는 건 예를 들면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하는 어떤 도시의 중심부에 입지해서 어떤 그 도시 전체를 전체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이라든지 고급 음식점이라든지 고급 의류점, 대형 서점, 영화관 등 이런 것들을 집십섬 점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시 그러면 전주 시민의 전체를 대표하는 전주시의 중심부에 백화점, 고급 음식점, 대형 서점, 영화관 이런 것들이 몰려 있을 수 있는데 도심에 전주시 아주 중심부에 집심성 점포들이 몰려 있을 수 있다. 집재성 점포라고 하는 건 업무의 연계성이 크고 상호 대체성이 큰 점포끼리 한 곳에 입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떤 부도심 같은데 가구점, 중고서점, 전자제품, 관공서, 구청 이런 것들이 같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집재성 점포. 그래서 서로 어떤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업체들끼리. 그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배우지가 자금으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한 어떤 그런 점포. 이거는 이제 어떤 세탁소라든지, 그러니까 천세대 아파트에 가보면 편의점 하나, 세탁소 하나. 딱딱 어떤 편의점, 천세대 아파트 단지에 그 상업시설이 한 4군데, 5군데, 아니면 뭐 많게는 8군데도 있고, 이제 그러지만 딱 근린생활시설이 딱 있을 때 슈퍼마켓, 세탁소, 또 뭐 문구점, 그다음에 병원이 한두 개 있으면은 이제 또 다른 점포들 똑같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어떤 산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산재성 점포라고 할 수 있어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어떤 특정 지역의 동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하다. 그래서 어떤 농기구점하고 석재점, 비료점, 종묘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을 때 어떤 농촌 지역 같은 데서 동종업계가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을 때 소비자들이 가기 편리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도시가 발달하면서 점포들이 상업시설이 생기는데 그거를 공간 균배 원리에서 상점을 우리가 한번 상점들이 생기는 거를 그 원리에서 분리하는 어떤 하나의 축으로 집시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 도시 공간 구조에서 도시의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점포들이 상업시설이 막 생기는데 뭐 음식점, 소매점, 뭐 여러 가지 기타 예식업 뭐 여러 가지 이 업종들이 약국이라든지 뭐 세탁소 이런 많은 업종들 그다음에 뭐 백화점, 보석가게, 가구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업할 어떤 상업시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어떤 분류하는 데 있어서 집식성 점포라고 이렇게 분류해보고 집재성 점포라고 산재성 점포라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도심 같은 데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그 입지하는 점포가 백화점이라든지 고급 음식점, 보석가게, 고급 의류점, 대형 서점, 영화관 이런 것들이고 집재성 점포는 어떤 가구, 중고가구, 가전제품들이 어떤 상호 대치하는 부분이 특정한 어떤 지역에 형성되는 거고 산재성 점포는 서로 어떤 독립적으로 한 1000세대나 2000세대 아파트에서 어떤 그 분산해서 입지하는 것이 좋은 점포를 뭐 잡화점이라든지 뭐 편의점이 되겠죠. 편의점, 뭐 세탁소, 이발소. 그다음에 국부적 집중 점포는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동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 입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심입지와 노면 독립입지. 도심입지라면 도심입지, 산업입지, 그 다음에 노면 독립입지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도심입지를 말씀드리면 도심은 중심상업지역이라고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은 전통적인 도심, 상업적이며 계획성보다는 무계획적으로 하여 밀집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명동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전주 같은 구도심, 어떤 우리나라도 서울도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에서 강북 지역의 도심은 무계획적으로 발달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이 이제 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상업 활동을 해 많은 사람들이 유인하며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다. 도심 지역은. 그다음에 집가와 임대료가 비싸다. 대중교통은 중심지이고 통행량이 많다. 그다음에 건물의 고층화, 과밀화. 그러니까 뭐 어떤 도시의 중심지, 옛날 구도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충주, 그러니까 충청도 하면 충주, 청주, 뭐 전라도 하면 전주, 나주, 뭐 이런데 어떤 이런 부분이 이 어떤 전통적인 도시의 특성이 이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별 입지는 상업 입지가 있고 상업지는 상업시설들이 있는 입지, 산업지, 공장 입지, 농업 입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 주택 입지, 주거지는 숲세권이라고 그러죠. 학교하고 숲이 어떤 공기 좋은 곳, 그다음에 학교하고 학세권이라고 하죠. 역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역 주변에 집이 있는 걸 역세권이라고 하고 학세권이라고 하는 건 학교 주변, 그 다음에 숲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또 뒤에 어떤 산이 있는 그런 부분 주택지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숲세권이라는 말 요즘 최근에는 많이 뜨고 있는 어떤 그 용어예요. 노면 독립입지라는 건 뭐야? 노면 독립입지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도시와 도시 도로변에 이렇게 나홀로 큰 대형 업체가 있는 거를 노면 독립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개념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개념을 보면 노면 독립입지는 여러 점포가 한 곳에 모여있는 군집과 달리 전혀 점포가 없는 곳에 독립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지역은 다른 소매업체들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독립지역에 위치한 소매점은 다른 소매점과 고객을 공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면 독립지는 다른 소매업과 연결되지 않고 창고 클럽이라든지 어떤 대형 소매 전문점이 되겠죠. 노면 독립업체 이러한 입지에 적합한 업종이 뭐냐면 이게 이제 회원제 할인점이라든지 창고형 매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요즘은 예전 같으면 반려용품 전문 할인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업체들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 노면 입지로 주로 입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업체와 비교에는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업종이 적합하겠죠. 그다음에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뛰어난 마케팅력을 보유한다든지, 그다음에 고객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점포. 요즘은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뷰 좋은데 입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소매업체 같은 경우에도. 쇼핑센터 쇼핑센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시에서 교외로 이전 아니면 자동차의 발달에 의해서 어떤 교외로 어떤 쇼핑이 가능하면서 교외에 드라이브인 어떤 극장 같은 것들이 시설을 갖추면서 백화점, 슈퍼마켓, 대규모 소매점들이 어떤 몰려있는 이런 것들이 쇼핑센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어떤 도시에서 번화가 상점가를 뜻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롯데 소공동을 롯데 소공 옛날에 처음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라고 그랬었어요. 쇼핑센터의 기원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렇게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쇼핑센터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는 도시 주민이 교외로 이동하는 이른바 스프롤 현상과 더불어 자가용 보급에 따라서 어떤 그 미국에서 발전한 집합형 소매상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교외에 발달한 소매 상황을 쇼핑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쇼핑센터를 분류하면, 그러니까 입지 유형별로 교외형 쇼핑센터가 원래 중심인데, 우리나라 같이 도시명 쇼핑센터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명 쇼핑센터가 발달했었으니까 이렇게 뭐 나눠볼 수 있겠죠. 쇼핑센터를. 교외형 쇼핑센터는 뭐냐면, 특정 상권의 사람들을 구매층으로 해 비교적 저층의 대규모 주차장을 갖고 있으며,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넓게 가지고 있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최근에 교외형 쇼핑센터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파주에 첼시 아울렛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이제 쇼핑센터들이 좀 많이 생기는 요시가 됐고, 요즘은 이천에 롯데 아울렛이라든지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교외형 쇼핑센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도시에 있는 쇼핑센터. 규모별로도 근린형, 커뮤니티형, 지역형 쇼핑센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린형 쇼핑센터는 도보로 이제 갈 수 있는 중심으로 한 상권의 슈퍼마켓이라든지 드럭스토어 중심으로 일회용품 위주 소규모 쇼핑센터다. 드럭스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드럭스토어는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올리브영인데, 올리브영 같은 부분을 드럭스토어라고 그러는데, 올리브영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약국에서만 약을 판매하고 소매점에서 일부 소화제라든지 이런 거, 뭐 바카스 정도만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상당 부분 그게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약품하고 화장품 이런 부분이 오늘 중심으로 하는 게 드럭스토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티형 쇼핑센터라면 슈퍼마켓, 바라이어티 스토어, 소형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한 실용품 위주의 중소규모 쇼핑센터를 말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 쇼핑센터다. 근린형이라고 하면 이제 동네 쇼핑센터다. 여러분들 조금 가면 동네보다 조금 큰 커뮤니티. 그 다음에 커뮤니티보다 조금 큰 게 지역형 쇼핑센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대형 버라이어티 스토어 등이 이제 대형 상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이나 레저, 스포츠 시설을 갖춘 대규모 쇼핑센터를 말하는 거죠. 스트립 쇼핑센터 유형은 네이버후드 센터와 커뮤니티 센터, 파워센터. 네이버후드 센터라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소비자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 밀착형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슈퍼마켓이나 드럭스토어 등이 핵심 점포이다. 커뮤니티형 쇼핑센터는 그러니까 네이버후드 쇼핑센터는 규모가 10,000평방미터 미만이다. 그러면은 3,000평 미만이다. 우리나라 평으로 하자면 한 3,0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떤 커뮤니티형 쇼핑센터는 이렇게 어떤 뭐 4,000, 5,000평 정도 이런 조금 더 큰 매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파워센터는 이보다 좀 더 커서 카테고리 킬러라고 그래서 어떤 그 토이저러스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파워센터는 할인점, 할인백화점, 창고형 클럽 또는 홈디포 등 카테고리 키를 포함하는 일부 대형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파워센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이버후드 센터, 커뮤니티 센터, 파워센터. 앞에서 얘기하는 입지별로 어떤 근린형, 커뮤니티, 지역형 이렇게 하고 조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범위에 따른 쇼핑센터. 범위. 편의형 쇼핑센터, 분산적 근린형 쇼핑센터, 집결적 근린형 쇼핑센터. 뭐 이렇게 조금 개념이 편의형 쇼핑센터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규모가 작은 어떤 10개 입주점으로 구성된 동네 어떤 근린시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분산적 근린형 쇼핑센터라고 하면 이제 조금 일부 상업시설이 있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정도 되겠고 집결력 근린형 쇼핑센터는 이제 고객의 구매 습관은 주 2, 3회 정도이기 때문에 근거리, 편리성, 친밀성에 의해서 규격식품과 신도심 상품을 선호하고 어떤 욕구 분류는 생활의 합리성 욕구이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상업 형태는 재래시장, 집합점포, 선매품점 등이 있으며 한 80여 개의 점포가 집결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쇼핑센터의 입지 전략으로는 쇼핑센터를 만약에 입지 전략으로서는 전제되는 게 자동차로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 자동차로 어떤 뭐 30분 이내에 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쇼핑센터를 하는데 주안점은 다양한 공간과 휴게 공간, 예를 들면 이런 거. 입지 조건은 주거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배치 및 블록 플랜은 전문점 및 주차장 이런 거라는 거죠. 네, 평면을 실제로 이제 쇼핑센터의 평면 계획은 그러니까 평면 계획은 중심 상점, 휴게 공간 등 그래서 뭐 중심 상점이 한 50% 되고 전문점 20% 되고 기타 20% 가지고 이렇게 쇼핑센터에서는 평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부 계획은 보행자 지도라든지 보행 동선을 어떻게 설계해서 여기는 백화점 넣고 여기는 뭐 어떤 슈퍼센터 카테고리 킬러 넣고 또 여기는 슈퍼마켓 넣고 영화관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동선을 펼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배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입지로 복합 용도 개발 지역. 복합 용도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복합 용도 개발된 건물은 뭐 호텔, 오피스, 상가, 주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개발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의 주요 소득 용도를 수용해서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규합하고 통일성 있는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을 복합 용도 개발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용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복합 용도로 개발된 건물은 호텔, 주거 등 도시생활의 기본적인 주거, 작업, 여가의 각 활동을 동시에 수용하는 건물로서 세 가지 이상의 용도가 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으로 복합된 건물을 말한다. 이런 부분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호텔, 오피스, 상가, 주거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근데 물리적 기능적으로 통일성 있게 개발한 부분을 복합 용도 개발 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복합 용도 개발 지역의 대표적인 거 하나로서 백화점 부른 백화점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백화점 우리나라 3대 백화점이 거의 뭐 구성비의 한 80% 이상 차지하니까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뭐 백화점이란 의류, 가정용품, 장식품 다양한 상품을 폭넓게 취급하는 어떤 점포다. 그 다음에 매장 면적이 어떤 보통 한 1000평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000평도 아니고
요즘은 대세로 뭐 만평, 요즘은 만평, 15,000평 뭐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백화점이. 예? 최근에 여의도의 현대백화점 이런 부분을 가보면 어쨌든 쇼핑몰과 같은 백화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전에 뭐 요즘에는 백화점이 대형화되어 간다. 그리고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소매점은 점포 유치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이건 뭐 소매점이 입지 산업이니까. 그리고 백화점은 3차 산업으로 전형적인 시장 중심형 입지 패턴을 가진 시장 지향적 입지로서 어떤 상업 입지이다. 그래서 백화점은 상업지 중심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방에서도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 백화점 뒷부분으로 많은 도시가 배우 상업지들이 생기는 거를 뭐 어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서는 지역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거나 상권의 변화가 생길 정도로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먼저 들어가면 그 백화점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뭐 이렇게 확대되고 분화한다. 지역 상권이 성장한다. 이런 부분을 설명한 거고요. 좀 요약을 하자면 지역 구조라는 부분을 좀 공간 도시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지역, 업무지역으로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장 봤을 때 공간 균배 원리에서 점포를 분류해 봤을 때 집식성 점포라는 게 있다. 집식성 점포. 그러면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집식성 점포는 위치하는데 백화점이라든지 보석가게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집재성 점포라고 하는 거는 업무의 연계성이 크고 상호 대체성이 큰 점포끼리 한 곳에 입지한다는 거죠. 가구점, 중고, 전자제품, 어떤 기계점. 산재성 점포는 배우지가 작음으로써 어떤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화의 도달거리가 짧은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어떤 점포로서 편의점, 뭐 세탁소 이런 부분이 되겠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동종 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몰려있는 경우가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 입지, 노면 독립입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면 독립입지의 개념과 노면 독립입지에 적합한 업종이 무언가, 그러니까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업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업종, 이런 부분은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 어떤 노면 독립지에 대형으로 들어섰을 때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점포라는 거죠. 그래서 할인점이라든지 회원제, 창고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도심에, 원래는 코스트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노면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 뭐 어떤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인구가. 쇼핑센터는 정의를 보면 교외형, 도시명, 그리고 스티브형 쇼핑센터의 네이버후드 센터, 커뮤니티 센터, 파워센터 각각의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편의형 쇼핑센터, 분산적 근린형 쇼핑센터, 집결적 근린형 쇼핑센터. 그다음에 복합 용도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세 가지 이상의 주 용도가 복합적으로 호텔, 오피스, 상가 이렇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거죠. 또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고, 그다음에 스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타 입지의 백화점까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